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점진적 과부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진적 과부하.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진적 과부하는 성장의 제1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성장이든 스트렝스 향상이든 간에요. 다시 말해 점진적 과부하가 없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성장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반복 횟수 늘리기, 무게 올리기, 세트수 늘리기, 훈련 볼륨 늘리기, 빈도 늘리기, 쉬는 시간 줄이기, 쉬는 시간 늘리기 등등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운동하면서 우린 항상 고민합니다. 무게를 올릴까? 횟수를 늘릴까? 아니면 세트수를 늘릴까? 오늘은 이 중 무게와 횟수에 초점을 둔 논문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훈련을 안 해본 39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진행되었으며 스트렝스와 근비례한 결과를 각각 레그 익스텐션의 원RM과 대퇴사두의 근성장으로 평가했습니다. 10주간 피실험자들은 한쪽 다리는 무게를 늘려가며 과부하를 진행했고 반대편 다리는 반복 횟수를 늘려 점진적 과부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두 그룹 모두 스트렝스가 향상되었고 대퇴사두에서도 근성장이 있었으며 그룹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 간 유일한 차이는 무게를 늘린 그룹은 더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는 것과 횟수를 늘린 그룹은 292회 더 많은 반복 횟수를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진적 과부하함에 있어 무게를 올리는 방법과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 간의 차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논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무게와 횟수를 점진적 과부하시켜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두 논문 모두 무게를 올리는 방법과 횟수를 늘리는 방식에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올려 점진적 과부하를 한 그룹은 더 많은 스트렝스 향상이 있었고 횟수를 올려가며 점진적 과부하를 한 그룹은 대퇴 직근의 두께가 더 컸습니다. 두 연구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연구지만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실험자들의 훈련 상태. 두 번째, 운동 종목. 세 번째, 연구 설계.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실험자들의 훈련 상태. 첫 번째 논문에서는 무게를 올리는 것이 스트렝스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횟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근성장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무게를 올려 점진적 과부하를 한 발의 레그 익스텐션 원RM은 다른 발에 비해 1.4% 증가했기에 스트렝스가 크게 향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무게를 올리는 것이 스트렝스 향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첫 번째 논문의 피실험자들은 초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뉴비 게인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반면 두 번째 논문의 피실험자들은 웨이트 경력이 있는 피실험자들이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력자에게 있어서 무게를 올리는 것은 스트렝스 향상에 더 도움된다는 것이며 초보자에게 있어서 무게를 올리는 것과 횟수를 올리는 것 두 방법 사이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논문에 의하면 훈련을 안 해본 초보자의 경우 원RM의 40에서 60%로 훈련해도 스트렝스 증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운동 종목. 첫 번째 논문에서는 레그 익스텐션과 같이 숙련도가 필요 없는 운동을 진행한 반면 두 번째 논문에서는 백스쿼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논문에서의 피실험자들은 첫 번째 논문의 피실험자들에 비해 스트렝스 향상이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의 실험진들은 스트렝스를 측정하기 위해 백스쿼트가 아닌 스미스 머신 스쿼트로 진행했습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가 프리웨이트 스쿼트와 자세가 비슷하기에 무게를 점진적 과부한 그룹이 횟수를 늘린 그룹보다 더 큰 이점을 누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설계. 연구 설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한 사람이 양다리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즉, 오차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두 번째 논문에서의 스미스 머신 스쿼트 원RM 증가 범위가 무게를 올린 그룹의 경우 55.7kg이고 횟수를 늘린 그룹의 경우 33.2kg였습니다. 반대로 무게를 올린 그룹이 횟수를 늘린 그룹에서 실험한다면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논문에서도 피실험자들이 각 실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 두 논문의 결과는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무게를 올린 그룹에서 스트렝스가 더 증가했지만 두 그룹 간 실질적인 스트렝스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에서는 두 그룹 간 근성장은 비슷했는데 이는 두 그룹 간 볼륨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세트 수를 동일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과 여성들이 10주간 한쪽 다리 운동을 주에 2에서 3회 10주간 진행했다. 피실험자들은 한쪽 다리를 필요에 따라 무게를 올렸고 다른 다리는 세트당 진행하는 횟수를 증가시켰다. 두 번째, 두 방법 다 원RM과 대퇴사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세 번째, 초보자에겐 어떠한 점진적 과부하 전략도 다 긍정적이며 스트렝스 훈련자에겐 무게를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게와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